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영자공법 이석규입니다. 다시 35회 시험이 이제 출발을 했어요. 34회 시험에서는 15,000명을 최종 합격시켰는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부동산학 개론에서 2문제 전부 정답 처리해주고 공시세법 2개 해서 총 4문제를 전부 정답 처리해서 최종 15,000명이라는 것은 원래 그 4문제가 아니면 한 5, 6천 명 정도 선에서 합격자가 결정 났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15회 이래로 엄청나게 이제 합격률이 저조했을 텐데 아마 정책 당국에서는 그 4문제를 좀 더 해서 15,000명을 맞춘 것 같아요. 올해 작년에 비하면 26,000명이니까 그래도 10,000명 이상 줄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세가 문제 수준이 지속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모든 과목이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공부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양을 줄인 책으로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 공법도 서술식으로 문장으로 케이스로 박스형으로 나오는 게 30문제입니다. 40문제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부터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9시 되면 띵동 밴드에 이제 지문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올리지만 아마 1, 2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실전용 지문을 제가 이제 매일 올리고 그걸 모아서 주말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이제 강의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1월 27일 날 월요일 날 올린 게 일부러 이제 염수 삼아 2주를 올렸거든요. 이렇게 빈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려면 며칠 전까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입으로 뜯으셔야 돼요. 공청회 하려면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4일 전까지. 숫자라든가 지금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를 같이 떠들면서 계속 반복을 해서 2달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지간한 지문들은 정말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광역도시계 수립하려면 기초조사를 하고 정보체계 구축하라고 그랬죠. 그 등록된 정보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할까요? 하면 딱 대답을 하면서 5년마다 이런 건 정말 늘상 연습을 하는 거죠. 워낙 이렇게 지문 통째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 다음에 12월 28일 날 화요일 날 올린 거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예가 무지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알죠, 여러분? 1, 2, 3.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에 속하고 그러면 안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으로 하나, 둘, 인구 얼마 이하? 10만 이하의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요즘에 이런 거 하나라도 빼뿌리면 틀린 지문 되는 거예요. 저 3가지 조건 다 갖춘 이런 지방의 시골 조그만 10만 이하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안 짜도 되는구나라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 인구 10만 이하. 34회 시험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쉽지만 35회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주 낯설어요. 그러니까 낯설수록 자꾸 입으로 되뇌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책이 읽기가 수월해지고 나중에 이해가 안 간다, 암기 안 된다 이런 소리 나중에 5월달 돼서 안 합니다. 미리미리 연습을 하시면. 자,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또는 변경할 때 누구 승인받을까요? 시장 또는 군수. 그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라고 시험을 낼 거란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면 바로 도지사 거치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도지사 승인받고.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 사람들이 짰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단 시장군수만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군수 위에 도지사 위에 장관 이렇게 생각하면 실수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11월 29일 날 수요일 날 올린 거 아주 이번 시험도 나왔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주민이해관계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다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첨부해야 한다. 첨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뭐 설치가 나오네. 그러면 이것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해달라고 제한다. 산업유통, 입주규제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기반시설. 그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대한 제한할 때는 국공유지 제외한 5분의 4 이상 도장 받아와야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관련된 건 죽다 살았다 5분의 4, 기사회생 5분의 4.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해달라. 요거부터는 3분의 2 동의죠. 3분의 2. 이때 국공유지 제외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아, 여러 번 나왔죠. 기지.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 기지, 산업유통. 입으로 떠드는 공부 최고입니다. 부동산 공법은. 눈으로 머리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용도 지구를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 대체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저 지문에 안 나오는 게 이번 시험에도 얘는 빼고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고요. 그래서 34회 시험 나온 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고르시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통째로 냈는데 그럼 다음 텀에는 이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또 지문으로 섞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관련된 건 제한을 못하지만 기반시설, 지구단위계 관련된 거, 용도 지구 중에 유일하게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된 거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올라간 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달라고 제안한다. 제안서를 서울시에다가 부천시 제출하면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할까요? 45일 내에. 서울시는 바빠서요.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래 하냐. 그래서 입안해달라고 제안 들어가면 명이 짧아도 75일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45일 플러스 30일.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을 하고 오면 그 입안권자는 제안자하고 협의하여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거의 돈 내야 할 판이 생길 수 있다.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내 적성평가했다. 5년 내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했다면 따로 안 해도 된다. 몇 년 내? 5년 내 했다면, 5년 내 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박스 넣어서 빈칸 채우셔야 하는 문제로 나오잖아요. 이번 지구단위 계획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것 같죠? 근데 한 달쯤 지나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은 누가 할까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뭐 안 되는 사람은 개구, 국계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냥 개발제한구역은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공유수면 바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누가 결정할까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죠. 해수부 장관. 수해, 개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답답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개발제한구역은 워낙 중요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니까 바다의 주무부가 해수부 장관. 그럼 딱 잡아놓으면 되죠. 그 다음 너무나도 자주 나온 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나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 다음 날부터라고 아주 무지하게 시험을 냅니다. 지형도면을 이런 것들은 머리로 하면 안 되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주일치 매주 9시에 띵동하고 올라갔던 지문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소리내서 꼭 따라서 읽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충실하게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이런 건 사랑의 표. 화이팅!